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 저녁 6시 54분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시죠? 영상 녹화 일정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영상이나 글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될지 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밤에요. 하여튼 이번 주는 한국, 중국 증시는 이제 설 연휴라 갖고 길게 휴장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이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관심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FOMC 회의가 수요일 날 밤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애플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에 있다든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에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비록 휴장을 즐기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번 주가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좀 마감한 거 좀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어젯밤에 주요 지수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이 전날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짝 반등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한국, 중국 설 연휴라 휴장이고 일본은 그 어젯밤 미국 증시 빠졌던 그 충격으로 좀 하락 마감하긴 했죠. 그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어젯밤 충격을 살짝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죠? 딥시크 쇼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붕괴되면서 미국 증시가 주요 지수들이 하락 마감한 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어젯밤 마감한 내용을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빠져서 하루 종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깝깝하게 마감을 했고 S&P 지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젯밤 이런 하락이 이 심각한 하락장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다우 지수는 상승하기도 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4,09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5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을 뿐입니다. 그냥 조금 분위기 안 좋았던 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3% 빠지면서 충격적인 하루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냉철하게 보자 이거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부 종목들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일부 반도체와 일부 IT, 빅테크 이런 종목들만 많이 빠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한 친구들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죠. 이 약간 주도주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살짝 좀 나타난 겁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뭔가 주식시장 내에서 큰 돈의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죠? 한동안 돈이 엄청나게 뭉태기로 들어오던 반도체에서 돈이 뭉태기로 빠져나가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진한 초록색들이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이 뭉칫돈들이 나가면서 다른 데로 왕창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하긴 좀 네.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죠. 그죠?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있다는 것은 하여튼 엔비디아나 반도체 섹터에서 빠져나온 뭉칫돈들이 다른 또 돈이 들어갈 곳을 찾고 있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젯밤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대안을 찾는 그런 거겠죠, 그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대안을 찾는 게 아니고 현금 확보를 할 텐데 하여튼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 뭐가 있나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 내용을 보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좀 지수의 낙폭이 좀 크긴 컸으나 이게 그렇게 심각한 하락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요. 그죠? S&P 지수부터 좀 보자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죠? 전고점 자리를 지난번에 강한 힘으로 돌파 한착했고 이에 대한 피로감으로 강력한 저항을 돌파 한착한 쌓여있던 피로감으로 어젯밤에 한번 급락을 한 거죠. 가벼운 조정이 좀 나온 겁니다. 그 조정의 재료가 딥시크 쇼크였다라는 거죠.
장중에 S&P 지수는 3% 가까이 빠지기도 했지만 긴 아랫골이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거래량도 미국 증시 거래량도 좀 많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싸게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 그죠?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짝 했었고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큰 조정이 나오긴 나온 건데 이런 조정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정석적입니다. 아직은 어떻죠? 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나요? 아니죠. 고점은 계속 잘 높아지고 있죠. 고점 잘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점과 저점도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점과 저점도 잘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한번 딥시크 쇼크로 쿵 하고 많이 빠지긴 했으나 근데 이게 건강상 지금 크게 훼손을 입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건강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건강하고 이 아무런 추세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스닥도 그래요. 조금 물론 S&P보다는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대충 이 정도 박스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어젯밤 반도체가 박살나면서 좀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5% 빠지기도 했었네요.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막 전저점을 막 통째로 붕괴시켜갖고 이렇게 막 장대음봉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지금 나스닥은 전고점을 못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정, 여기서 어떤 피로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 탄력 이번에 넘어가지 못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아쉽긴 하나 이번에 이렇게 밀린 것이 아래쪽으로 간다, 대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기사를 보시면은 일본 장기금리 하락, 딥시크발 충격에 안전선호가 강화됐다라고 나와 있죠. 미국 채권 시장도 좀 어젯밤에 약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증시가 순간적으로 막 몇 %씩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이 보시면 30년물 국채 선물이 어젯밤에 급등했죠. 1% 올랐습니다. 1% 마감 종가가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뭐죠? 고금리가 완화되는 거죠. 그죠? 고금리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고금리가 끝났다라고 하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어디가 금리의 고점인가, 채권의 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중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어떤 힘을 테스트를 하겠죠. 지금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혼조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죠? 어떤 좀 큰 측면에서 보면 매도세가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매도세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세한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진정한 바닥일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금리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고금리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닌데 어젯밤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살짝 나타나면서 이렇게 채권 시장에 돈이 좀 들어왔죠. 그죠? 채권 시장에 오래간만에 좀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죠? 이런 거는 지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죠? 고금리 강달러 부담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지금까지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다시피 고금리가 완화됐죠. 어젯밤 딥시크 쇼크는 사실 어쩌면은 물론 반도체 섹터 자체는 굉장한 악재일 수 있으나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는 악재일 수 있으나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니 뭐니 이러면서 고금리를 완화시켜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 이 장기 금리나 이런 거를 봐서라도 사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물론 외환 시장은 특별히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죠? 지금 고금리 지금 보시면 강달러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는 강하고
그 주식시장은 강하고 고금리 강달러도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식시장은 당분간 좋을 수 있다. 그죠? 특히 미국 주식시장, 건강이 좋은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딥시크 쇼크라고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친구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좀 전에 이제 뭐 거래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S&P 지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딥시크 쇼크와 뭐 그다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이런 S&P 지수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고 아래 꼬리도 길고 거래량이 많이 솟아나온 이런 경우는 이런 건 누군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많이 샀구나.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대량의 거래다.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지수도 어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뭐 7%, 8% 가까이 폭락을 했네요. 그죠? 지금은 뭐 2% 가까이 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 그 딥시크 쇼크를 직접적으로 받아낸 그게 이제 반도체 섹터겠죠. 반도체 업종 지수겠죠. 그렇죠? 반도체 지수겠죠. 이런 반도체 지수는 솔직히 지금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상승 추세선이 이번에 또다시 한번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당장 어젯밤 낙폭이 좀 심하고 이 아래쪽에 반도체 지수 보시면 어딘가에서 자꾸 반등을 했죠. 210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계속해서 했죠. 210 정도가 어디가 어떤 그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을 깨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죠? 답답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당분간은 뭐 답답할 수 있으나 어젯밤 이런 급락으로 인해서 이 당장 뭐 크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하여튼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 반도체 지수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했고 이 10월 15일 날 화요일 ASML 쇼크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5% 폭락한 날이 있는데 이날의 시가가 좀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이 자리를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반도체 지수를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점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당장은 당장은 낙폭 이런 게 좀 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미국 증시에 있는 이런 반도체 지수가 당장은 뭐 210자리를 당장은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대폭락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조금씩 좀 장래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수가 잘 버티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수혜를 본 친구들은 어쨌든 분명히 딥시크 쇼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증시에서 이런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과 좀 그나마 동기화돼 있는 친구가 하이닉스죠. 그죠? 하이닉스는 뭐 물론 모양은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갔던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딥시크 쇼크가 좀 크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뭐 개장을 했는데 그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뭐 개장을 했는데 막 급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 중일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반도체 지수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먼저 빠졌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 쇼크 이런 걸 분명히 삼성전자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은 뭐 하여튼 하이닉스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 먼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매를 먼저 많이 맞았으니까. 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딥시크 쇼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은 좀 타격이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반도체 업종, 뭐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 좀 부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관점 계속해서 좀 갖추고 가고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루 만에 좀 매우 좀 모양이 안 좋아졌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봤는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중요한 어떤 중요한 전저점들을 왕창 깨버렸죠. 그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물론 하루 만에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라는 게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가 매수세라는 게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를 보시고 이 고점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고점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다음번에 과연 또 고점이 또 얼마나 낮아질 것이냐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 엔비디아를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좀 올라온다라면은 그런 자리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점의 높이 왠지 이번에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렇게 고점의 높이가 낮아졌죠?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이번에 올라온다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젯밤 다 같이 그저 큰 쇼크, 큰 충격을 한 방 먹었는데 그 충격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큰 펀치를 얻어 맞은 거죠. 중장기적인 추세가 조금 좀 이제 중장기적인 건강 상태가 훼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뭐 S&P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주요 지수들은 아직까지 건강 상태에 타격이 없으나 어젯밤 쇼크를 직접 얻어맞은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건강 상황이 조금씩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당장 이 친구들이 막 대폭락을 하고 뭐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많이 좀 제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점들은 어쨌든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겁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한국 증시 좀 보시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를 좀 지나고 있어서 흐름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쇼크를 지금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반도체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그래도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그래도 좀 완화가 좀 되고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반영을 한 그런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요. 지금 물론 매우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 있고 아직 이런 저항 극복하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딥시크 쇼크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부진할 수는 있겠으나 좀 연휴 끝나고 좀 흔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이 반도체 종목이 아닌 다른 잘 나가는 친구들을 찾아보시면 한국 증시에서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반도체가 약한 거지 한국 증시 자체가 막 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죠? 미국 증시도 어떻죠? 미국 증시도 반도체만 약했던 거죠. 다른 초록불 들어온 업종들이 많이 있죠. 한국 증시도 반도체가 그렇게 반도체만 골라서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어쩌면 코스닥은 뭔가 좀 이제 뭔가 그 미국 증시에 상승했던 그런 업종들의 영향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죠. 코스닥 쪽에서는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딥시크 쇼크 때문에 좀 얻어맞으면 코스피는 좀 못 움직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어쨌든 코스닥의 이런 그런 종목이나 어쨌든 아니면 뭐 반도체 대형주가 아닌 그런 종목들이 주춤할 때 다른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고금리 강달러 완화되는 점은 분명히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죠? 트럼프의 취임이 된 것도 뭐 어떤 불확실성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한국 증시 대형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나머지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은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면서 수혜보는 종목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미국 변동성 지수 참까지만 좀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 뭐 보시다시피 그죠? 지금 우리가 그어봐야 되는 선은 요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그은 선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난번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그 선이 있었죠. 제가 지금 잘못 그은 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뭐가 있었죠? 지금 그게 지금 왕창 붕괴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튼튼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젯밤 반도체가 쇼크를 좀 많이 얻어맞은 겁니다. 그죠? 반도체의 건강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거지. 예.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